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록시TV 묘후입니다. 건설 안전, 거푸집 공사 작업 안전, 07주차 01강입니다. 지난주는 토공사 작업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검주는 거푸집 작업 안전 개요 1편 07주차 1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우측에 보이는 영상물 07주 1강 요약편 거푸집 작업 안전개요 1편 요약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6차 1강 토공사 일반 이론 및 위험성 평가 1편에서 퀴즈 문제 복습 후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01강 OX 퀴즈 문제 첫 번째. 부대 토목 작업은 건축물 주변 그리고 간로시설 공동구와 이를 위한 부지 정리 및 군의 포장 등의 작업을 말하며 장비에 의한 충돌, 본면 붕괴 추락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2번 좌측 그림일 옹벽 철근 조립 작업 위험성 평가 항목으로는 주변의 부석나 집안 붕괴 위험, 작업자 개인 보호구 및 착용 및 관리 감독자 배치, 철근 도개 방지 조치와 비계에서의 추락 위험성 등이 있다. 세 번째 그림 2 좌측 군의 포장공사에서 중장비가 사용됨으로써 사고의 빈발 확률이 일반 작업보다 상당히 낮. 정답은 X입니다. 본론 학습 내용을 봅니다. 현장 작업자를 위한 거푸집 공사 작업 안전. 다음 목차를 보시도록 하죠. 1강에서는 거푸집 작업 안전 개요, 2강에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는데요. 오늘 01강 첫 번째 거푸집 작업이란, 두 번째 거푸집 작업 공종별 유해 및 위험 요인, 세 번째 재해 사례 7가지를 1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푸집 작업이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 레인포스 콘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근과 거푸집과 콘크리트가 합쳐진
이 세 가지 작업이 합쳐져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이루어내는데, 철근 조립 후에 패널 등을 보호 기둥 벽체의 형상을 만드는 일, 그야말로 폼을 형태를 잡는 일이죠. 폼. 그래서 폼 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푸집 및 동발이 템포러리 워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설공사로서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많다. 향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러한 공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결론을 보면 따라서 확실한 안정성, 세프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거푸집 공사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푸집 동발이 작업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이 5가지 항목이 거푸집하고 관련된 사항이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작업 계획서 작성,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자재 반입 계획이라든가 동발이 거푸집의 종류 설치 해체에 대한 계획, 그 다음 동발이 구조 검토와 상세 조립 샵 드로잉에 대한 사항들, 장비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작업 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자재 반입 및 운반입니다. 먼저 자재가 들어오면 적치 장소가 되겠죠. 어디다가 적치를 할 건지, 안전한 장소인지, 캐파시티의 용량의 장비는 어떤 장비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 여부, 즉 가부화 방지 장치, 공가 방지 장치 등, 그 다음 아울리그 장비의 다리를 안전한 다리를 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아울리그라고 얘기를 하죠. 자재 적치 방법과 어느 정도의 높이로 쌓을 것인지, 그리고 거푸집 제작 조립은 당연하게 구조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해서, 그리고 조립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거푸집의 동발이 받침대를 스포트를 얘기하는 거죠. 간격과 검사는 어떻게 할 거고, 상태, 그다음 거푸집 해체에서는 해체 순수는 해체를 해서 나갈 것인지,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돈 운반을 하는 것이죠. 거푸집과 동발이의 변형 손상 여부를 점검해서 불량 자재는 반출을 시키고 양호한 자재만 다음 층에 사용을 해야 되겠고, 거푸집과 각재 등에 박혀 있는 못 제거, 이건 이제 현장에 못 제거 아줌마들이 있죠. 아줌마들이 이제 못을 제거해 주고는 작업 후에 자재를 이제 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거푸집 동발이 작업 순서였고, 자재 반입 및 운반입니다. 제일 먼저 시계 방향으로 보도록 함량역 후크, 거리, 사진에서 보는 이 후크에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위에 지금 달려 있죠. 훅 옆에 밧줄이 빠지지 않도록. 인양용 루프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당연. 인양 자재를 결속할 때 2줄 거리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 거, 당연. 카고 크레인의 기계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카고 기계장치 이상이 없어야 되고, 부음 때는 물체를 안전하게 인양하게 충분하게 견고한가, 부음대가. 그리고 와이어 손상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을 보면 특히 거푸집에서는 목재 가공 톱, 둥근 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덮개 장치, 그리고 누전 차단, 접지 차단이 되는가, 그리고 접지가 되어 있는가, 근로자 안전모,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안전모, 수갑, 안전대, 안전하,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누전 차단기를 전선을 인출해서 사용하는가, 거푸집 자재 적체 시에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서 작업 지시를 하는가입니다. 다음, 그리고 거푸집 두 번째는 제작과 조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업자는 당연하게 안전대, 특히 거푸집 공사는 고소 작업이기
때문에 개인 보호 중에서 안전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안전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안전대를 차고 있으면 뭐합니까? 당연하게 고리에 걸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전틀비에 체결하고 작업을 하는가. 그리고 거푸집 설치 작업 중 보호 사라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당연하게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를 하고 고리를 걸고 하든지. 예? 안전대만 차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고정. 동바리가 서 있으면 동바리가 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수평 지지대를 설치하는데, 그때에 이 크램프, 전용 크램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동바리 높이의 조절용 핀은 전용 핀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림에 보면은 왼쪽은 철근을 사용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측에 둥근 표시 전용 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에 검정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예. 자재가 아닌 검정된 물건을 사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리고 다음 장은 거푸집 동바리는 구조검토 조립, 그래서 간격 뭐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가. 특히 설치될 때 우측 좌측 사진이죠. 네, 이 붕괴 위험성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는 깔림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상하부에 고정을 완전하게 시켰느냐, 상하부에 고정을 완전하게 했느냐. 그리고 거푸집 자재 인양 시에 훅, 아까 해치 장치라 그랬죠. 훅 해치 장치가 설치된 이 후크를 사용을 해서 로프가 탈락 여부에 사항이 없는가. 그 다음 높이 특히 3.5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평 연결재, 이걸 이제 현장에서는 후리도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 방향으로 2m 이내마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그 동바리 하나가 이탈이 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푸집 해체를 이야기하는 항목들이죠. 위험 요인들. 거푸집 해체 중에 불안전하게 매달려 있지가 않는가. 거푸집이 이 그림에 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푸집,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철거를 해서 바닥에 안착을 시키고, 거푸집 특히 동바리 해체 시에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는가. 무턱대고 해체, 구조적으로 약한 부위부터 동바리를 해제하고 제일 그 중심부, 특히 그 하중이 많이 받는 중앙 동바리는 마지막에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푸집 동바리 해체 작업자는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벽체 또는 천장에서 거푸집을 떼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스무스하게 좀 떼내는, 무리한 힘을 가하다가 이제 허리가 삐걱한다든가 뒤로 넘어진다든가 하는 것이죠. 거푸집 해체 중 자재가 갑자기 근로자에게 맞을 위험이 없는가. 예. 근로자를 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죠. 자, 위험 요인 더 봅니다. 해체된 자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는가. 산더미처럼 쌓아두지 말고 미리 일부 자재를 정리하면서 거푸집을 해체를 해라. 그래야 사고가 덜 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자재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 그 해체된 자재에 걸려서 넘어져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고, 높은 장소의 거푸집 해체 시에는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할 판에 안전난간대, 그죠? 안전난간대가 없으면 바로 그 측면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해체 작업 중 바닥 계구부에 떨어질 위험 특히 그렇습니다. 고소 작업, 그림에서도 계구부가 있죠. 스라브 계구부, 이 구멍으로 거푸집 아래층의 거푸집을 위층으로 이게 올리는 이 구멍이죠. 홀인데, 오픈 스페이스인데, 이 스페이스로
급부집 해체 정신이 팔리다 보면 그대로 속으로 구멍 속으로 그 수립이 돼서 떨어지는 이런 안전사고가 비일. 네 번째, 급부집 인양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봅니다. 길이가 긴 자재는 두 줄 거리로 견고하게 결석하고 수평으로 인양을 해야 된다더라도 크램프 등 소형 부속 자재는 비계와 비계를 묶어주는 이걸 우리가 이제 크램프라고 하는 것이죠. 급부집에서는 이제 수평 연결재에 직각 부위를 묶어주는 이걸 이제 크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속품들은 인양 박스나 인양을 해주고 로프의 손상, 부식되는가를 확인하고 인양기로 자재를 인양 시에 훅 해치 장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진에는 훅 해치 장치가 없네요. 예, 있는 이 훅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자재는 인양 후에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를 하는데 그 적재된 높이들, 적재된 장소를 미리 확인을 해서 인양을 해야 된다. 이어서 급부집 인양, 엘리베이터 비트 등 자재의 상층부 인력 인양 시에 작업 발판 설치하는 견고하게 설치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특히 엘리베이터 비트 이런 부위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이죠. 일반 서라보 위에 보다가는. 그리고 개구부는 자재를 인양하고 지금 인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양할 때는 어떻게 덮습니까? 안 되죠. 인양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덮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 난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거나 구르거나 할 위험이 없는가. 예, 적재된 자재가 무너진다, 일정 높이 이상 쌓는다든가 이렇게 뭐 구르거나 해서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는 기본적인 사항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급부집 인양의 위험 요인들을 보았고요. 다음 장에서는 재해 사례 7가지가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1강. 네, 보도록 합니다. 네, 세 번째, 재해 사례 7가지 중 사례 1, 급부집이 썰어 기령공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네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유로폼을 조립하여 만든 대형 벽체 급부집, 5.7에서 약 5.1m의 대형 파넬이네요. 를 타워 크레인이 매달아 인양하여 설치하는 도중에 벽체 급부집이 쓰러지며 작업자가 그 급부집에 깔려서 사망을 하는 이런 사고. 그래서 모든 이 원인은 어떤 것이며 대책은 어떤 것이냐를 뒷장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재발생 원인 1번, 급부집 지지대 설치 전에 인양용 줄거리를 해체를 해버린 거죠. 예, 완전하게 지지대를 설치된 후에 점검 다 한 후에 신호를 하면 이제 인양용 줄거리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지지대에 설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예, 이런 그 어떤 작업의 순서들, 급부집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넘어짐 방지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작업 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이런 사항들이 미흡해서 방지 대책 역시 마찬가지죠. 지지된 후에 완전히 급부집이 스포트를 설치한 후에 인양용 줄거리를 해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작업 계획서 작성을 하고 근로자를 교육을 시키는, 이게 이제 방지 대책이 되겠죠. 네. 두 번째 사례 2네요. 보급부집 조립 작업 중에 떨어진, 이 보급부집 조립 작업 중에 이 추락 사고는 가장 빈번한 사고죠. 높이는 일정 그 높이 약 뭐 3회 추락을 했을 때는 사람의 머리 부위가 무겁기 때문에 이 머리가 땅에 떨어져서 내진탕으로
주로 사망하는 경우죠.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지 않아도 안전모 안 썼네요. 예. 기본적인 보호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수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 없죠? 안전대. 그러면 안전대가 있어서 안전대를 이 부에 걸어서 작업을 했으면 이렇게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발생 원인과 대책을 보면 떨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에 2m 이상의 그 떨어짐 위험 있는 높은 고수 작업을 하는데 비계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집 추락 사고를 당했고, 그다음 안전모 미착용. 이건 뭐 2m 이상 높은 작업에서 하나, 밑에서 작업을 하나, 기본적으로 써야 될 안전모를 미착용했었네요.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철저한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네. 그래서 이 방지 조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대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죠? 안전대 걸고, 이건 이제 개인 보호구에서 나오는 것이죠. 헬멧도 써야 되고, 안전대를 해서 안전대 부착 설비 거기에다가 걸고 이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 번, 슬라브 거푸집 담부에서 형틀 작업 중에 역시 추락 사고. 재건축 현장의 골조공사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아파트 지하 1층 슬라브 거푸집 마무리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1층은 좀 높이가 일반 층보다 좀 높죠. 4.5m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이네요. 역시 앞에와 유사한 사고입니다. 간단히 봅니다. 고소 작업 시 떨어짐 방지 조치를 역시 미설치했어요. 거푸집 작업을 할 때, 높은 곳에서 거푸집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를 지급해서 이거 걸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 그리고 철저한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서 안전대를 걸 수 있게끔 이런 조치들을 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죽지 않는 무죄의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례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례4. 이 사고는 지금 콘크리트 탔을 시에 엄청난 사고들을 일으키는 강당 슬래브처럼 이 층고가 높은 슬래브에 강간 파이프로 그냥 2단으로 설치해서 그 동바리로 사용한 이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네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목적 강당 지상 2층 무대실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탓을 후에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거푸집 탓을 중에 주로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부 거푸집 동바리 상태를 점검하던 작업자 1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거푸집 공 1명이 콘크리트가 새는 어떤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반드시 원인을 보죠. 동바리의 조립도 샵드로잉 미작성을 했네요. 예. 동바리와 멍에 등 부재 재질 규격의 이 조립도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임의대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동바리로서는 부적절한 6m 높이인데 파이프 비계로 이 가격이 흔하니까요. 스포트를 사용했는데 이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벽체를 먼저 수직 부설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수평 부재를 탓을 하면서 탓을 속도도 지켜야 되고, 콘크리트를 특히 분산해서 탓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해서 콘크리트를 붓는, 탓을 속도에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그냥 갖다 부은 거죠. 그럼 이 구조물이 한쪽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면서 무너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예. 대책을 보도록 할게요.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도를 당연하게 작성을 했어.
간격이라든가 부재는 어떤 걸 쓸 건지 이런 그 사항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청고 6m 이상일 때는 거푸집 동발의 시스템 스포트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파이프 스포트를 사용을 해서 사고가 일어났네요. 조립도를 작성을 할 때 이 어떻게 그 콘크리트의 탓을 순수라든가 해체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체를 하고 조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또 작성 시에 기록해야 될 이 사항들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고죠. 예, 그래서 다섯 번째를 봅니다. 아래 5. 예, 마찬가지죠. 넓은 공간, 높은 층고, 수용량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시스템 동바리가 무너져 내렸네요. 시스템 동바리 이거 잘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시스템 동바리가 무너졌는가 봅니다. 주민공동시설 내 수영장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시스템 동바리가 무너져서 1명이 사망하고 상부에 있던 6명이 부상하라는 사고이네요. 예. 그림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 부집 동바리 구조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미흡했다는 이야기죠. 시스템 동바리 구조 검토 시에 수직재의 단위 부재와 전체 높이의 자굴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자굴 쉬워진다는 얘기죠. 검토한 후에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특히 그 슬라브 층고가 높을 시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동바리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작성을 하는데 시스템 동바리 구조검토 시에 수직재의 단위 부재와 전체 높이의 자굴의 안전성을 검토해서 조립도를 작성해야 되고, 시스템 동바리의 행방향 변이를 억제하도록 설계된 가세, 이게 45도로 되는 브레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세를 설치해서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고, 수직재 등 부재 연결재에는 연결핀, 정품의 연결핀을 설치해서 서로 붙잡아 수평 이음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사고 사례 6을 봅니다. 비계 파이프 위에 역시 청고가 7.2m, 7.2m 이 슬라브를 탓을 하던 중에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작업 근로자가 구조물과 함께 1층으로 떨어져서 사망하고 부상 11명이나 하는 사고를 입었군요. 발생 원인은 거푸집의 동바리 구조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비계용 강간 파이프로, 비계용 강간 파이프예요. 정상적인 그 스포트가 아니죠. 4m 높이의 비계를 1단으로 일단 설치를 하고 그 위에 각재를 대고 각재 위에 이제 철제 스포트를 설치한 경우에서 이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푸집의 동바리의 설치 구조 자체가 일단 불량했고, 내용이 보면은 강간 파이프는 작업 발판 지지용 부재로 쓰지 강간 동바리용 구조로 쓰는 부적절한데 시스템 동바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예, 시스템 동바리도 사고가 나는데 파이프를 썼으니까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비계 크램프라든가 수평재, 수직재 자굴, 부분적인 이제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들, 이런 그 설치 사전에 그 점검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안전 작업 방법을 미준수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산 탓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탓을 장비가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게 사고의 원인이고, 그렇게 이제 이 한쪽에만 콘크리트를 부어서 탓을 할 때 이 편심 하중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한쪽에만 하중이 실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거푸집이 돌면서 무너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사례 7 마지막 사례
되겠군요. 예,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한 얘기지만도 그 대책으로서는 동바리 구조 검토 및 조립도, 조립도 샵 드레잉을 작성을 해서 이에 따른 자재의 규격, 그다음 설치 간격, 중간에 묶어주는 수평재들은 어떻게 설치할 거며, 2단으로 설치하니까 상부의 구조들은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이 그림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이제 허술하게 설치하는 것이죠. 수평제 잡아주는, 이걸 이게 후리도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죠. 불안합니다. 이 동발이 하나만 옆으로 무너져도 상부의 구조물이 그대로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콘크리트 기둥을 먼저 타설한 후에 조금 양생이 된 상태 상부 콘크리트 속도를 조금 지연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밑이 어느 정도 약간 굳어지면 상부에 하중을 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장 4례 7번으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역시 거푸집 동발이 해체 작업 중에 해체 작업 중에 무너지는 이 사고를 당해내요. 근로자 4명이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홀 2층 바닥 슬라브 거푸집 동발이 해체 작업 중 상부에 엘리베이터 홀은 뻥 뚫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2층 슬라브를 해체를 하자면은 일단에 1층에 발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발판에 올라가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해체를 하고 나서 작업자 2명이 잔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하다가 일단 거푸집 동바리가 엘리베이터 홀 비트라고 얘기를 했죠. 예, 수직선으로 쭉 뚫려 있는,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원인과 대책, 재발 요인을 추정해 보면 일단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 중 하단부 1단 거푸집 동바리 위에 방치한 채, 거푸집을 해체하니까 그 위에 방치한 채 1단 거푸집 동바리의 수평 이동을 구속하는 수평 연결재를 해체하니 불안정하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동바리 해체 작업 시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작업 하중 또는 충격에 의해 무너짐 등 돌발적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발이 수평 이동을 구속하는 가세 45도로 묶어주는 거죠. 설치와 역순으로 해체해야 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재해 예방으로서는 거푸집 동발이 해체 시 안전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네요. 앞에서 얘기한 이런 미흡하고 미설치된 이런 사항들을 대책에서는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순서도라든가 해체 작업의 순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의 마지막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1강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01강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퀴즈방 거푸집 공사 작업 안전 거푸집 작업 안전 개요 1편. 자, 퀴즈방 OX 문제 먼저 봅니다. 첫 번째, 거푸집 작업은 가설 공사로서 위험 요인이 많으며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첫 번째 거푸집이란 항목에서 학습을 한 내용이죠. 당연하게 정답은 O. 두 번째, 거푸집 제작 조립의 위험 요인으로는 안전대 부착 설비에 고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하며, 당연한 얘기, 높이가 높은 곳인 즉 강당 등의 장소에 동바리 설치 시에는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동바리 높은 장소에서는 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X. 세 번째, 좌측 그림 1에서 재해 발생 원인 추락 사고입니다. 떨어짐 방지 조치 미설치와 떨어짐 방지 조치 그러면은 이제 부착 설비 그리고 걸고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안전방지 조치 미설치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모가 없네요. 그죠? 안전모 미착용이다. 예. 그림 앞에 사례에서 본 내용하고 일치하죠. 예.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마지막으로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풀이를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본 근거가 남게 되는 것이죠. 학번을 기록해 주시고요. 체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